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 그래. 어서 와, 올케. 늦었네? 네, 그이가 오늘 월차라서 집에 있어서 밥 차려주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 올케는 핑계야 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올케. 올케가 나를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올케에게 수고비를 안 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 시간 엄수는 해줬으면 좋겠어. 아침 8시 30분까지 오기로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게 매번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꼭 늦어야 속이 풀리는 걸까? 죄송해요. 내일부터 주의할게요. 아, 그리고 하루 마감, 주방일 끝낼 때 행주 삶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지금 이거 어제장 그 모양 그대로. 행주를 빨고 나면 쫙 펼쳐서 말리는 건 기본 상식 아냐?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건 기본이잖아? 갓난쟁이가 하도 보채서 그거 달래느라 깜빡했어요. 갓난쟁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올케가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갓난쟁이 보살피는 수고비도 따로 주잖아. 일터에 자기 아이 데리고 가는 거 그게 가당키나 해? 형님, 그리고 어제는 민재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연락이 오는 통에 제가 더 정신이 없었어요. 아,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행주 한번 삶는 거 5분이면 되잖아. 아무튼 주의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고졸이라서 그런 거야 뭐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고 지각 안 하는 건 기본인데 말이야. 내일부터 일찍 나올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잡지사 기자들이 집 사진 찍으러 올 거야. 얘기했지? 네. 아이들 잘 씻겨놓고 올케도 옷. 아, 그게 뭐냐? 제대로 된 거 좀 입고 있어. 옷이요? 올케. 내가 안 그래도 올케 옷차림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 좀 하려고 했어. 네? 올케. 여자는 행동이 조신해야 돼. 물론 조신이란 말이 구시대적 발언 같겠지만 조신해서 나쁠 건 없어. 옷이 그게 뭐야? 너무 야하잖아. 제 친구들 다 이 정도는 입어요. 올케 친구들이야. 아가씨잖아. 한참 예쁠 때고. 올케는 아기 엄마야. 아기 엄마답게 옷 좀 얌전히 입을 수 없어? 저는 이게 좋은데. 올케는 참 고졸이라 그런가 생각 같은 걸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네? 나는 말이야. 내가 사고 쳐서 시집 왔으면 그걸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주기 위해서라도 옷 같은 건 알아서 얌전히 입겠다. 아니 형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냐. 저 세댁은 혼전 임신해서 시집 왔다더니 옷 입는 거 보니까 그럴만 하겠다 하고. 형님, 요즘에는 옷 같은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건 옷 그렇게 아무렇게 막 입고 다니는 올케 생각이지. 형님 말씀이 너무 아, 됐어. 그만해. 아무튼 옷 좀 갈아입고 있고, 그리고 이따가 기자 왔을 때 되도록 입은 다물고, 올케는 너무 아는 게 없고 또 잘못 말했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다니까 이불 좀 빨아줘. 세탁소에 보내지 말고 욕조에 넣고 발로 밟아서 빨아줘. 네? 아, 네네. 날씨 좋을 땐 아기 이불 드러내서 햇살에 소독해주고 그러면 오죽이나 좋을까.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를 거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런 건 기본인데. 네, 해놓을게요. 근데 수영이는 월차라면서 집에서 자나? 아, 네, 자고 있어요. 젊은 애가 쉬는 날이라도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하지 맨날 자기만 해. 일이 피곤하니까 월차 때는 종일 자야 하나 보더라고요. 으이크, 지 팔자 지가 말아먹었지 뭐. 나이 22살에 애 아빠라니 말이 돼? 지 친구들은 대학이다 미팅이다 군대다 한참 노는데 이건 뭐 군대 가기 전에 아빠부터 됐으니 아휴 속상해. 하여튼 올케는 우리 수영이 같은 애 만나서 온 트인 줄 알아. 나 모르겠다 잡아떼고 도망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가 사고 친 거 책임진다고 하고 그러는 남자애 흔한 줄 알아? 여자가 혼전에 몸 함부로 굴리는 거 같이 놀고 나서 아이 생기면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들과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게 남자란 족속들이야. 형님, 요즘에는 다들 서로 조심해요. 뭐라고? 조심해서 올케는 그랬구나? 웃겨 죽겠네. 암튼 수고해줘. 나 나가? 네, 형님, 다녀오세요. 아, 형님. 왜?
민재 어린이집에 가셔야 해요. 원장님이 꼭 말씀 좀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애들 싸운 거 가지고 뭘 오라가라 그러시지? 별일 없었다며. 네, 근데 원장님이 형님을 꼭 배워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바쁜데. 알았어. 그래서요, 민재 어머님, 민재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아빠 얼굴색은 빨갛게, 자기 얼굴은 파랗게 칠해놓더라고요. 그림마다 그래요. 그러게, 애가 왜 이럴까요? 지 아빠하고 축구도 잘하고 잘 노는데 아빠한테 혼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제 싸운 서기하고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기가 별말 안 했다더라고요. 우리 아빠랑 나랑은 붕어빵이래. 너는 니네 아빠랑 너무 달라. 그 말 했다고 주먹으로 팔을 때렸다잖아요. 그게 별말 아닌데 왜 그러지? 지난달에는 효진이 아빠하고 찍은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잘했어요 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붕어빵 분열하고 담임선생님이 그림 위에 편말을 달았더니 그걸 보고 울더래요. 왜? 그것뿐이 아니에요. 글쎄 지난번에는 간식 시간에 우리가 빵틀을 사와서 붕어빵을 만들어 먹였는데요. 민재가 빵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민재를 따로 불러서 주의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켜봤는데 자기는 붕어빵이 싫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붕어빵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아, 그래요? 어머님, 이유를 제대로 알아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사소한 문제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꼭지 컨셉은 두 얼굴님 미혼모 돌봄센터 원장다운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해요. 아들 같은 남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아이를 가져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여성이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잡지에 나가면 정말 나쁘끄러운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따스한 기사들을 엄마 독자들이 좋아해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며느리 같은 올케를 딸같이 대하는 모습, 그리고 차별 없는 성숙한 태도,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 혼전 임신한 올케를 다독이는 모습. 그러니까요. 뻔한 걸 가지고 굳이 기사를 내보내겠다니 참말로. 인터뷰한 건 녹취가 됐으니 이걸 정리해서 작성할게요. 어쨌거나 이왕 나갈 기사 잘 써주세요. 돌봄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아무래도 잘 써주시면 우리 센터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잘 써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올케분이 정말 며느리나 딸 같으시겠어요. 18살 차이라니. 맞아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자녀분들까지 나이가 같으니 정말 기사로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우리 올케는 결혼을 너무 일찍 하고 재미있긴 해요. 그런데 대 큰아이가 올케님을 잘 따르네요. 네? 아니 왜 외숙모를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라고 불러요? 그럴 리가요. 집에 엄마 그러던데요. 아, 가끔 제가 늦을 때 어린이집에서 올케네 집으로 가니까 그럴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어쨌거나 아들도 아는 동생을 집 근처에 집 얻어주어서 돌봐주시면서 사시는 거 참 보기 좋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경합니다. 내일은 원장님 돌봄센터 내부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거기서 전면 사진 찍을 거고요. 네, 아휴, 내일 이쁘고 하고 나가야겠네. 네, 그러세요. 그런데 올케님은 너무 얌전하시다. 워낙에 숫기도 없고 그래요, 사람이. 올케, 왜 거기 구석에서 그러고 있어? 일로 와, 내 옆에 와서 안 찍으래. 아까 질문에도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기사 작성하는데 애 좀 먹겠는데요. 뭘 또 질문하실 게 남았나요? 이제야 입을 떼시네요. 별다른 건 없고 남녀 서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 말고 홀로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남자, 여자 서로 간에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남자 쪽, 여자 쪽, 가족 환경도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겉과 속이 모두 같은 좋은 가족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단 것도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가족 환경까지 축복받은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니
꼭 기록해야겠어요. 우리 올케 나이가 20살에 저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거 참 대단하죠. 네, 역시 미혼모 돌봄센터 원장님 올케 다우세요. 올케 왔어? 네,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올케 일로 앉아봐. 그거 앞치마 놓고 일로 앉아. 네? 올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 와서 내가 올케를 어리숙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보니까 말이야. 아주 꼬집어서 비틀어 말을 할 줄도 알고.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아니라는 말은 안 하는구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구나. 형님, 그래. 내가 겉과 속이 달라서 올케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 아니, 저기... 올케, 다른 집 시누들 봐. 누가 동생 살림 마련해주고 생활비 주면서 꼬박꼬박. 형님, 제가 생활비 공짜로 가져가나요? 제가 노동을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형님,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아이 돌봄이나 가정 도우미님들 한 달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형님 제게 형님 댁 살림 다 맡기고 아침 저녁상까지 차리게 하고 집안 모든 살림들 하다 못해 이불 빨래 같은 거, 커튼 같은 것도 다 집에서 빨라고 하시고 아이들 둘 케어하게 하고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주시잖아요. 저거? 어머, 몰랐네. 알았어. 얼마면 돼? 그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집에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격? 네, 말씀 끝마다 혼전 임신, 배운 게 없다 그런 말 듣고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 아니요.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해서 그래? 형님, 혼전 임신으로 시집 왔다고 인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건 더욱 아니라고요. 내가 옳게 사람 아니란 적 있어? 아니, 저를 좀 사람 대우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올케를 사람 대우 안 해줬으면 고3 때 배부른 여학생을 데려다가 집 얻어서 살림 다 들여놔줘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이 평소에 저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전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아이고, 그러셔? 미안해요. 몰라 뵀어요. 형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해봐 어디. 형님 자꾸 저희 집 해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저희 집 해주실 때요. 그때 형님 원룸 계약금 거셨다가 갑자기 빌라를 얻어주셨어요. 그래,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 서울시장이 주는 무슨 상인가 바로 추천서 받으셨어요. 그게 뭐?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그럼 내가 뭐 그 상 추천서 받으려고 원룸에서 빌라로 갈아탔단 말이야?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시에서 주는 무슨 상에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뭐 그런 문항이 있었던 거 안 잊고 있고 통장님이 오셔서 제가 집 주소와 입주 확인을 했던 것도 이상해서요. 보자 하니까 아주 사람을 바닥으로 만드네. 그리고 아직 바로 결혼식 안 올리고 7달 기다렸다가 제가 만삭 때 결혼식 올리게 하셨어요. 각계각층 여성 관련 센터들 사람들 다 온 거 저 알고 있어요. 와, 옳게 머리 잘 돌아간다. 그래서 뭐 내가 나 생색 내려고 그랬다는 거잖아. 아니,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추리는 할 수 있는 거라서요. 민재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형님, 옳게 어떻게 된 거야? 원장님, 제가 지금 너무 숨이 턱에 차서 뛰어오느라 잠시만요. 우리 민재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안정제 맞고 잠들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된 거냐고요? 네? 그게요, 서기하고 또 싸웠는데 서기가 미끄럼틀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잠시 뇌진탕이 와. 원장님, 정말 원장님 어린이집 애들 못 맡기겠네요. 아니, 애들 잘 보라고 돈 들이면서 맡겨두는 건데 지금 일주 사이에 사고가 몇 번이나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잠깐 다른 아이 데리고 화장실 간 사이에. 정말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선생님은 뭐 하시고요?
저요? 안 참겠어요? 어머님, 그게 보조 선생님이 밑에서 자기 몸으로 막아줘서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저요? 단톡방에 이 사건 올리고 엄마들하고 모여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어머님, 네, 심정 이해합니다. 네, 처분 달게 받겠어요. 기 막혀서 까딱 잘못했으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네요. 왜요? 입이 1개라도 보조 선생님이 밑에서 막았다는 말씀만 잘하시더만.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우선 민재가 무사하니 조금 가라앉히세요. 됐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린이집 할 자격이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민재 잠에서 깨어나면 카톡 한번 주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 사실 별일 없는데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고요. 옳게 아이가 그렇게 돼도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자고. 그나저나 형님, 지금 민재 아빠 너무 화가 나 있으세요. 화나지? 화 안 나? 애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요. 응급 검사 받을 때 나온 혈액형을 민재 아빠가 봤어요. 뭐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형님은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을 잡아먹으려고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으세요. 신우 아들인 민재는 자기와 아빠가 닮은 게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늘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아이들과 싸우고 다녔던가 봅니다. 민재가 어디 특별히 이상 없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민재의 혈액형. 민재 아빠는 O형, 형님은 B형. 그런데 민재는 AB형인 게 그날 병원에서 밝혀진 거예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죠. 혼전 임신했다고 저를 경멸하고 늘 깔아뭉개던 미혼모 돌봄센터 원장인 이중 얼굴 형님은 이중 얼굴뿐 아니라 정작 본인은 혼전 임신을, 그것도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이 집으로 시집와 이 집 아이로 키운 겁니다. 형님네는 요즘 하루 걸러 살림을 때려 부수는 삼류적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울케, 지금 이거 뭐야? 네가 기자한테 다 꼬발린 거야? 뭘요? 야, 지금 몰라서 물어? 네, 전 정말 모르겠는데. 아, 일간지 사회면에 형님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왔던데. 전에 기자한테 요청하신 대로 아주 엘레강스하고 표독스럽게 잘 나왔던데요? 야, 이 기사 내용 네가 다 본 거야? 형님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아이 가지고 시집와서 시침이 뗀 거요? 아니면 미혼모 돌봄센터 운영자금 횡령한 거? 그것도 아니면 저한테 인격 모독하신 거? 아니, 저보다도 미혼모 돌봄센터 원장이란 사람이 돌아서면 미혼모들 정신머리 없다고 욕을 그렇게 해댄 거? 너지, 너네. 거지꼴로 애밴 거 내가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 살던 집에서 당장 나가고 내 동생이랑 이혼해? 안 그래도 우리 가족 형님이 구해준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애아빠랑 저랑 밤낮 없이 일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집 구해줬다 살림 차려줬다 생색내면서 자기 출세에 이용하고 틈만 나면 우리를 생각 없는 어린 것들이라고 깔아뭉개는 이중인격 형님 소나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진작에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 벌고 있었거든요.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가려면 너 혼자 가. 뭘 착각하시나 본데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자기 누나한테 벗어나고 싶다고. 그럴 리가. 형님,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식 데리고 쫓겨나는 것까진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하늘은 죄 짓는 사람 가만 두지는 않나 봐요. 그죠? 야, 너 인연? 그래서 네가 그 기자 찾아가서 이 사달을 만든 거지? 너 고소할 거야? 내 명예, 가정 다 찾을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 형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제 형님은 아무것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고졸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20살 저도 아는 사실을 그렇게 유식한 형님이 모르실까? 그리고 저 그 기자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어요. 여기서 저를 잡을 게 아니라 형님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애 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애 아빠가 아닌데 뭘 자꾸 애 아빠래? 이젠 형님도 민규 밖에서 가진 애인 거 인정하세요. 친자검사도 불일치로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가 거짓말이라고 우기니 아주버님 입장에선 형님에게 더 정이 떨어질 만도 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7년 동안 자기 자식으로 정성스레 키웠는데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죽하면 아주버님이 이중인격인 형님한테 애 못 맡긴다고 소송 걸어서 애는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데려간다고 할까. 난 꼭 지킬 거야. 내 가정, 내 미혼모 돌봄센터. 내가 어떻게 이룬 것들인데 절대 못 버려. 다 내 거야. 다 내 거. 아휴, 마지막까지 추하다 정말. 결국 신우이는 아이 둘 놓고 어디론가 혼자 잠적을 했고 또 그 기사는 사회면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미혼모 돌봄센터 원장의 추악한 두 얼굴이란 기사 제목을 보고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엔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못난 사람. 그에 비하면 미혼모가 서로 책임지고 가정 이루고 열심히 사는 우리 부부가 더 성숙하고 바르지 않은가요? 인생 살면서 좀 못 배우고 실수해도 정직하게 내 그릇대로 열심히 사는 게 낫지.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만큼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